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마는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악마는 어디 저 숲속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저 외계에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의 고객 중에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악마입니다. 그런 악마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이 송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 악마입니다. 이 송모는 말이죠, 이 옷가게에 와서 옷을 수백만 원어치씩 구매하던 손님 A씨를 알게 됐는데요. 자기 가게에 와서 옷을 수백만 원씩 구매했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이 송모 악마에게 와서 옷을 구매하는 이 A씨는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던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력가가 단골이 된 거죠. 단골이 된 이 A씨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 옷가게 주인 송씨에게 자신의 딸 김모씨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송씨는 39살이고 양마, 그리고 그 건물주의 딸은 36살입니다. 그러니까 3살을 더 많죠? 이 옷가게 주인이. 동생, 여기서 정확히 언니 동생이죠? 이제 언니 동생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2018년 10월 어느 날, 이 건물주 딸 김씨가 어머니와 다투고 가출을 했습니다. 딸이 걱정됐던 이 A씨는 송씨에게 연락해서 딸이 오피스텔을 구할 때까지 너희 집에서 좀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주 A씨는 지금 옷가게 주인 송씨하고 아주 가깝게 된 이미 사이고 자기 딸을 갖다가 소개시켜 줄 만큼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다투고 나가니까 걱정이 되니까 옷가게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 송씨한테 연락을 해서 네가 조금 데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쯤 뒤 옷가게 주인 송씨는 김씨가 허름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우리 집으로 데려왔는데 김씨가 생활비를 많이 써서 카드가 연체됐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큰일 나니 빨리 돈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로스쿨을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건물주 A씨는 곧장 550만 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이때부터 옷가게 주인 송씨의 사기극이 시작됩니다. 이제 물줄을 물은 거죠. 이 딸을 이용해 가지고서 건물주에게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것은 5년 5개월이나 계속됐습니다. 옷가게 주인 송씨는 거의 매일 이 건물주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딸의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가 됐다. 사채를 갚지 못해 장애인이 됐다. 등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요구합니다. 이 어머니한테 말이죠. 그 옷가게 주인 송씨는 2024년 6월까지 무려 284차례에 걸쳐 이 건물주 A씨에게서 58억 2335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야, 근데 이 딸도 문제야. 이 딸이 바로 엄마한테 연락하고 엄마가 딸하고 연락만 되면 이렇게 옷가게 주인한테 무려 284차례에 걸쳐서 58억 2335만 원을 뜯기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딸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못하도록 바로 이 옷가게 주인 송씨가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이 송씨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집니다. 2020년 4월 결혼한 남편 조모씨도 범행에 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의 남편까지도, 이 옷가게 주인이 자기 남편까지도 범행에 가담을 시킨 겁니다. 부부는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인 척하면서 음성 변조 앱으로 목소리를 바꿔 어머니, 그 건물주 A씨를 협박합니다. 당신 딸이 빌린 사채를 갚지 않으면 딸의 다리가 잘리게 생겼다. 건물을 팔아서라도 돈을 보내라 라고 합니다. 마치 이제 그 딸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하면서 지들이 사채업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냅니다. 이 어머니 A씨는 건물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 테니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옷가게 주인 송씨 남편은 퀵서비스 기사로 변장해서 이 건물주 A씨 집을 찾아가서 부동산 등기 서류를 빼돌립니다. 부부는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생활비로 뜯어낸 돈을 탕진했습니다. 옷가게 주인하고 옷가게 주인의 남편이 된 이놈하고
같이 이제 뜯어낸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면서 명품 쇼핑을 즐깁니다. 그런 사이에 이 A씨의 딸 김씨는 찜질방과 고시원을 오가면서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도 못 쓰는 거죠. 모녀 사이를 단절시킨 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옷가게 주인이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옷가게 주인은 김씨에게 무당이 어머니와 당신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다.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계속해서 이 딸을 붙잡아뒀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 딸 김씨는 자신의 월급과 퇴직금까지 몽땅 이 옷가게 주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2024년 8월 이 딸은 어머니 재산 관련 서류를 빼내려고 몰래 집에 들어가 에르메스 첩 1개, $100 지폐, 인감증명서 등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고 결국 그래서 송씨 부부의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송씨 부부가 옷가게 부부가 이 딸에게 집에 들어가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산 관련 서류 훔치러 들어간 겁니다. 딸이 그랬다가 에르메스 첩 1개, $100 지폐, 인감증명서 등을 훔쳤다가 이제 도둑질했다가 쉽게 말하면 덜미를 잡혔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장을 다 이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옷가게 부부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옷가게 주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고 남편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무죄가 선고된 건 아마 남편은 잘 모른 채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남편도 돈을 같이 썼기 때문에 무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옷가게 주인은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말이죠.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이 세 사람이 이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까는 1심 재판이고요.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이 옷가게 주인 송 씨가 피해금 36억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을 해줬습니다. 36억 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조 씨에겐 1심 무죄를 뒤집고 이놈도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렇죠. 왜 무죄가 나옵니까? 그 남편 놈도 같이 했는데요. 재판부는 송 씨 부부에 대해서 집 나간 딸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막대한 금액을 편취해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고 딸 김 씨에 대해서는 송 씨가 거짓말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내는 걸 알면서도 집안 정보를 계속 제공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딸은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엄마 돈을 계속 뜯기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뭐 서류를 갖다 바친다든가 자기의 돈을 갖다 바친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법정 구속되자 이 옷가게 주인 송 씨는 이를 어떻게 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지만 구속됐다가 그 남편 놈도 같이 구속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악마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악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옷가게에서 물건을 많이 사줬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옷가게를 이용해주고 그리고 또 물건을 많이 사주고 그 다음에 자기 딸까지 소개시켜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재력가라는 것을 알고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빼낼까? 그 연구만 하고 그 딸을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딸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딸과 어머니를 갖다가 이간질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이게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가 잡혔습니다. 근데 6년이라는 것이 너무 이게 짧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돈을 해먹었는데 물론 갚았다고는 하지만 이 죄는 엄청나거든요. 또 갚은 돈을 빼더라도 쓴 돈도 그래도 16억, 17억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2심에서 1년을 깎아줬는데 5년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깎아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20년 정도는 때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에 대한 응원은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